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전성하입니다. 오늘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는 지금 많은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뇌과학을 통한 최고의 공부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IQ라고 하는 지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과연 지능이 높아야만 공부를 잘하는 것인지, 지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공부법인지, 그래서 뇌과학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지능, 인텔리전스는 글자 그대로 지적인 능력입니다. 배우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든 능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능의 비교 방법으로 지능지수, Intelligence Quotient, 즉 IQ 검사법이 있습니다. 최초의 IQ 검사는 프랑스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가 만들었죠. IQ 검사는 짧은 시간 동안 문제를 많이 풀도록 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Q가 높다는 것은 신경의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말과 같습니다. 대체로 IQ가 높은 학생들이 성적도 좋은데 왜 그럴까요? 학교 시험은 IQ 검사와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여러 개의 문제를 푸는 지필 검사로 매겨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IQ가 높으면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IQ가 낮은 학생이라도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IQ가 높은 학생만큼 풀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능이 높은 친구들보다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충분한 연습을 시키면 경험이 부족하고 수능 성적이 더 낮은 학생들도 결국 똑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학생들의 능력은 IQ가 아닌 학습량에 따라 판가름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IQ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걸까요? 여러 조사에 따르면 IQ는 성적 차이의 25%만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IQ가 높으면 대체로 공부를 잘 하기는 하지만 100%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IQ 외에 친구나 교사로부터 받는 영향, 학업 태도, 성실성, 학습법 등 다양한 변수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세시 같은 학자는 IQ가 단순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할 뿐이고 인간의 지능은 훨씬 더 복잡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능 지수와 상관없이 공부를 잘 하려면 합승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합승량을 높이려면 무조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학습, 즉 기억에 오래 남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생각해도 공부가 싫은데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재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이 재미있기 때문이죠. 행동주의 심리학의 거장인 B.F. 스키너는 1958년 역사상 처음으로 가르치는 기계, 티칭 머신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스키너의 기계는 학생들에게 단어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한 단계를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고 틀리면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모든 단계는 충분히 쉬워서 학생들은 거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계속 단계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발전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몇 년 전 닌텐도는 스키너의 가르치는 기계와 똑같은 원리로 영어 삼매경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게임은 국내에서도 수십만 장이 팔렸죠. 이 게임은 영어 받아쓰기를 하는 아주 단순한 게임인데요. 무척 재밌어서 한 게임 잡지에서는 이 게임을 악마가 만든 게임이라고 평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울티마 온라인을 설계한 라프 코스터는 그의 책 재미이론에서 게임의 재미는 결국 학습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게임의 재미는 학습에서 온다는 커스터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지과학자들은 안정적인 발전, 스티디 프로그레스가
인간에게 강력한 보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즐거우며 레벨업을 하거나 랭크가 높아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이 재밌는 것입니다. 스스로 레벨을 높여가면서 얻는 안정적인 발전 능력과 성취감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스키너의 가르치는 기계와 닌텐도의 영어 삼매경에서 각각의 단계는 충분히 쉬워서 학생들은 성공을 거듭해서 경험할 수 있고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빠르게 피드백이 주어져서 금방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게이머들은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며 즐거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 환경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빠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길고 지루한 수업을 들어야 하고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피드백은 잘 주어지지 않거나 너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이죠.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 뒤에서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게임의 재미가 학습에 있다면 왜 학교 공부는 재미가 없을까요? 학교에는 안정적인 발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들을 풀이해 주죠. 교실에서는 알았는데 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아는 문제를 도대체 왜 틀릴까요? 간단한 문제도 알면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어를 보고 특정한 지식을 기억 속에서 떠올리는 것을 회상, 즉 리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제일 큰 이유는 충분히 자주 보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반복을 통해 강해지는데 여기서 반복이란 입에서 중얼중얼 외우는 되뇌기가 아니라 오늘 또 보고 내일 또 보고 오며 가며 또 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글자를 수십 번 쓰면 지겨워서 먼저 지쳐버릴 것입니다. 학습은 결국 신경망의 연결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경세포들은 자극을 받으면 활성화하고 함께 활성화된 신경세포들끼리 연결됩니다. 신경세포가 공부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자 그랜버그의 연구진은 암기 시간은 기억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기억에는 단기간 정보를 붙들어주는 작업기억, 워킹 메모리와 오래의 정보를 붙들어주는 장기 기억, 롱텀 메모리가 있습니다. 단기 기억에 저장되는 정보는 몇 초 분량만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이전의 정보는 지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 정보는 다른 원리를 따릅니다. 기억되는 시간도 다르고 다른 정보가 들어오는 즉시 지워지지 않습니다. 뇌는 서로 연결된 수많은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식은 이 신경세포들의 연결 패턴을 통해 저장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신경세포의 연결 패턴이 바뀌는데 이 변화 과정을 응고화,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응고화가 잘 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잘 저장이 됩니다. 단어를 공부하면 신경세포들의 연결 패턴이 천천히 변화하면서 응고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다른 공부나 또는 머리 쓰는 일을 하면 응고화가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앞서 공부한 단어들에 대한 기억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이은 학습이 앞서 학습한 지식의 기억을 손상시키는 것을 후행 간섭, Proactive Interference라고 합니다. 공부한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공부한 뒤 보통 10분에서 1시간 정도 쉬어야 기억이 충분히 굳어져서 이런 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각각의 개념들에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합니다. 무슨 세포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경세포는 경험을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습관을 바꿔 나가야 신경세포들이 튼튼하게 연결됩니다. 수능까지 앞으로 한 달이 안 남았는데요.
조급할수록 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절제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어떤 학습과 방법으로 공부해야 할지 잘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을 오래 하게 되는 공부법과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